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대표적인 확률 분포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최비셰프 부등식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 확률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 분산을 여러 번 공부했었죠. 확률 분포의 특징을 이제 알려주는 양으로서 평균과 분산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분산의 이제 의미를 좀 더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분산이 뭐였죠?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불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i번째 그 확률 변수의 값에서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을 그다음에 이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죠. 만약에 연속적인 거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x 빼기 평균 제곱 확률 밀도 함수 다 똑같아요. 덧셈으로 쓴 게 노테이션이 편리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x라는 양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이렇게 뭐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평균값이 이렇게 있어요. 평균값. 그래서 모든 애들을 이제 다 더해야 되는데, 내가 최비셰프 이니퀄리티는 뭐냐면은 이 모든 애들을 다 더하지 않고 여기서 이 평균값으로부터 이 거리가 t만큼 떨어진 이 바깥에 있는 애들만 더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해지는 양은, 얘는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고 여기는 확률이니까 0보다 크고 다 양수를 더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일부분만 더하는 거야. 어떤 부분만 더하냐면은 평균값으로부터의 차이가 어떤 t보다 큰 애들만 내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빨간색 영역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거니까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요게 양수 여기 있는 양수를 지금 누락을 했잖아요. 누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분산이란 것은 얘보단 크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값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평균 제곱, 여기서부터 이거 제곱인데, 얘는 이 모든 이 거리는 t보다는 다 크겠죠. t보다는 다 커. 근데 내가 그냥 이것을 그 거리를 여기를 내가 그냥 t라고 쓸게요. t 제곱. 자, 이렇게 쓰면 이거보다는 또 크겠죠. 왜냐하면 원래 여기 덧셈 되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t보다 큰 애들인데, 걔를 내가 그러니까 t 제곱보다 큰 애들을 내가 t로 치환을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얘는 뭐냐면 t 제곱,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괄호 속에 남는 거는, 덧셈 속에 남는 것은 내 확률 변수들을 더하는데, 평균값보다 하고의 차이가 t보다 큰 애들의 모든 확률을 다 더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어떤 확률이냐? 확률 변수 빼기,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평균과 확률 변수의 값의 차이가 t 바깥에 있을 확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 확률인 거죠.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평균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그 확률이야. 평균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확률. 그러면 이제 이 최비셰프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얻은 x 값이 평균으로부터 3보다 클 확률. 3보다 클 확률은 누구보다 작느냐? t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분산보단 작다. 이걸 이제 이게 바로 체비셰프 이니퀄리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그 확률은 누구보단 작아. 이거보다는 클 수 없어. 근데 그 클 수 없다의 그 제한을 주는 게 누구냐? 바로 분산이다.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충분히 많이 떨어진 일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여지가 더 있는 거죠. 여지가 더 있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니까 정확히 그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쪽이 크면 클수록 적어도 평균이 더 큰,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거고, 좀 이따 이제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확률 통계 이론의 통계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그럼 7절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유명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바이노미얼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노미얼 분포는, 이항 분포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어떤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를 하는데 그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 종류의 결과만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0과 1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동전이다 그러면 이게 0과 1이라는 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1이라고 쓴 거야. 실제로는 뭐 문제에 따라서 이게 앞면 뒷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거꾸로 뒷면 앞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 문제에서는 이게 스핀업, 스핀다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양자역 확정 입자의 스핀을 측정했더니 스핀업이더라, 아니면 스핀다운이더라. 아니면 이게 어떤 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입자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기타 등등, 뭐 입자가 검출됐다, 입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행은 무수히 많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데 이런 시행을 n번 반복하는 거예요.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두 가지 결과를 주는 그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하는 것을,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가 독립적인 거, 그 다음에 그걸 n번 반복했다. 자, 그런 걸 이제 동전을 n번 던졌다. 어려운 말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르누이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베르누이 유명한 가문의 그 베르누이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확률 시행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따지느냐? 내가 랜덤 베리어블로, 자, 이 x가 그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했는데, 이 x가 뭐냐면 저 위에서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뭐 0이 몇 번 나왔는가, 0이 나온 횟수, 그것을 내가 랜덤 베리어블로 칩시다. 이게 0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0일 필요는 없고, 1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까 제가 이제 0은 상징적이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가 있다고 했는데, 0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걸 내가 P라고 부르고,
1이 나올 확률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Q라고 부를게요. Q는 뭐 당연히 1 빼기 P죠. 그럴 때 이 X, 즉 이 베르누리 트라이얼을 했을 때 확률 P짜리 그 이벤트가 X번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항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항 분포. 이제 이항 분포는 뭐냐? 이항 분포는 책에 있는 노테이션으로 좀 좋은 노테이션은 아니지만 그냥 책에 있는 거로 쓸게요. 자, px. 그러니까 그 n번 던졌는데 동전을 n번 던졌는데 앞면이 x번 나올 확률. 그 확률 함수를 이제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자, 이항 분포.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데피니션이고 지금 쓰는 건 계산이에요. 계산. 자, 이항 분포를 구하라. 그럼 이제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답은 뭐냐면은 cn x p의 x q의 1 n 빼기 x. 자, 요게 바로 이항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구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앞에까지가 이제 전제였고, 구할 수 있어. 자, 왜냐하면은,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 던진다고 칩시다. 동전을 3번 던져. 그래서 내가 F1을 계산하고 싶어요. 동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걸 따지는 거죠. 그럼 그런 사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요거죠. 3번이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요 확률은 뭐죠? 요 확률은 앞면, 뒷면 나온, 그러니까 앞면에 나올 확률이 P고 뒷면에 나올 확률이 Q인데 특정한 HTT라는 게 나오려면 독립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던진 게 H가 나올 확률은 P, 두 번째 뒷면에 나올 확률 Q, 세 번째 Q,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확률은 Q, P, Q. 얘의 확률은 Q, P가 되네요. 근데 얘네들은 다 똑같죠. 순서가 달라졌을 뿐이지 독립시행이니까 전체 확률은 그냥 가까이 확률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P1이라고 하는 것은 그 F1은 P의 1 곱하기 Q의 2인데 그 앞에 이게 몇 번 일어나는가? 자, 3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그 경우의 수는 3C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독립시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책에 보면 이제 이것의 그래프를 예로 든 그래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가 되고 그다음 이게 이제 fx인데 n이 8이고 p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n이 8이면 이제 x는 0서부터 0, 1, 2, 3, 4, 5, 6, 7, 8인데 이 확률들을 이제 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좌우 대칭의 그런 그래프를 얻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P가 다를 때 뭐 그래프들을 이제 여러 개 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런 베르누리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평균과 분산 같은 걸 이제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연습 문제 다 있어요. 연습 문제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평균을 계산해 봅시다. 자,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확률 변수의 값. 얘는 이제 x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n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x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물리량이 저 평균값을 구하고 싶은 양이고 여기에 확률로 이 양 분포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x라는 변수를 쓰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x 여기는 이제 n c x에 여기 p x q n 빼기 x 이게 이항 분포 확률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q는 독립적인 그런 게 아니라 1 빼기 p예요.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요 x만 없으면 이미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항 정리 한번 나온 거잖아. 이항 정리. 자, 여기서 한번 이항 정리를 복습해 볼까요?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n승은 k는 0에서부터 n까지 nck의 a의 k승 b의 n 빼기 k승. 이게 이항 정리잖아요. 그렇죠? 저 위의 식과 비교해 보면 x가 k 더미 변수 x를 이제 k로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항 정리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여기 이제 엑스트라로 여기 이제 x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x라는 게 들어가 있어. 쟤만 없으면 이거 내가 아는데 쟤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쟤를 다 더하면 이항 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여기다 쓰면은 nck x라고 썼으니까 x p의 x q의 n 빼기 x인데 x는 0에서부터 n이다. 그건 이제 이항 정리를 쓰면 얘는 뭐예요? p 더하기 q의 n승의 전개구나. 근데 p 더하기 n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이건 뭐야? 확률이 노멀라이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 확률은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노멀리제이션. 자, 근데 평균은 이제 그거랑 다르죠. 평균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내가 이항 정리를 이용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x를 만들어내면 요 이항 정리 요 표현에서 내가 x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돼? x가 여기 있잖아. 요거를 요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는 뭐냐면은 내가 저 표현식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그럼 p로 편미분할 때 p의 x승에서 x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빼기 2승인데 앞에 그 p를 곱해주면 원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미분할 때 내가 편미분 기호를 썼어요. 편미분. 자, 편미분 기호를 왜 썼냐면 원래 q는 1 빼기 p였는데 지금 요 연산을 할 때는 이 q가 그냥 독립 변수라고 그러니까 q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미분하라. 우리 편미분할 때 편미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고정시켜 놓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q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편미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p로 미분할 때 저 q가 1 빼기 p니까 또 미분되면 그러면 원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요것이 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미분할 때 q는 손대지 말아라. 나중에는 미분을 다 계산한 다음에는 1 빼기 p를 대입해도 되지만 미분할 때는 미분이 끝나기 전에는 q는 그냥 독립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 미분하기 전에는 q는 그냥 내가 손대면 안 돼.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이항 정리에 의해서 p 더하기 q의 n승. 자, 여기서 p 더하기 q는 1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미분하기 전에는 q는 손대면 안 돼요.
미분하기 전에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P 곱하기 N P의 Q의 N 빼기 이제 미분 끝났으니까 내가 Q에다 이걸 대입할 수 있네요. 그러면 N P 자, 이것이 이항 분포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자, 이건 쉽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한 번 했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그걸 100번 하면 평균적으로 50번 나온다. 우리 직관과 잘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산. 자, 분산은 자, 분산 계산하려면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x는 0에서부터 n까지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내가 얘만 없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표현을 찾아주면 되죠. 그 표현이 뭐야? 자, 그 이항 정리에다가 요런 과정을 하면 그냥 x가 하나씩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2번 하는 거지. 자, 여기 뭐냐면 괄호가 이렇게 있고 괄호가 있고 여기 괄호가 있는 거야.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그리고 조심할 거는 여기 이제 미분인데 요 미분이 끝날 때까지는 Q는 독립적인 거로 생각하라. 근데 보면 여기 P로 미분하고 P 곱하면 이제 X만 튀어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지. 얘는 P 더하기 Q의 N승. 아직 Q는 소거하면 안 돼요. 아직 미분을 못 했으니까. 그럼 이제 P 라운드 P P의 제 N P 더하기 Q의 N 빼기 1승. 자, 얘를 한 번 더 P로 미분해야 돼. 그럼 이제 일단 앞에 거 미분해주면은 P N P 더하기 Q의 N 빼기 1 더하기. 그 다음 이제 뒤에 거 미분해주면은 N 빼기 1 P 제곱 P 더하기 Q의 N 빼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미분 다 끝났으니까 P 더하기 Q는 1이라고 써도 돼요. 얘는 NP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분산은 x 제곱의 평균 빼기 x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np 더하기 n 제곱 p 빼기 n p 제곱 빼기 평균이 np 제곱이었으니까 이제 요거과 요건 날라가고요. 이제 여기 모양만 정리하면은 얘는 np로 인수분해하면 1 빼기 p. 그럼 얘는 이제 npq가 되는구나. 이게 분산이에요. 자, 이제 이 분산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시행을 많이 할수록 거기에 비해 커지네요. 커지긴 커져요. 자, 근데 그 p가 1로 가면 어떻게 될까? p가 1로 가면 분산은 0이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p에 대해서 한번 이 분산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p가 0이면은 분산이 0이네요. 왜냐면 np 1 빼기 p가. 그냥 p가 1이어도 분산이 0이죠. 분산은 언제 제일 커? 2분의 1일 때 제일 크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p가 0이라는 얘기는 항상 동전의 뒷면만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분산은 0이야. 그 다음에 p가 1이면 또 분산이 0이야. 왜? 항상 앞면만 나오니까. 항상 그 결과가 평균값과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분산이 언제 제일 커? 2분의 1일 때 제일 커. 2분의 1이 언제야? 반반 나온다. 반반. 그러니까
평균값이 2분에서 항상 제일 먼 게 나오는 거죠. 예측하기가 제일 어렵다. 분산이 제일 크니까. 자, 그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한 평균과 분산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미분 오퍼레이터를 도입해서 계산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산 테크닉이니까 통계 계산할 때 잘 익혀두십시오. 앞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뒤에도 이제 계속 사용이 될 거니까 한번 잘 복습을 해두십시오.